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5일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의 민병대에 대한 공습을 전격 단행을 했습니다. 아주 쇼킹한 뉴스였는데요. 이건 지난 22일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이 있는 이라크 바그다드의 외교 공관과 이라크 정부 청사가 모이는 고도 경비 구역이 있는데 이걸 그린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그린존에 로켓을 발사한 것에 대한 보복의 일환입니다. 이 시리아의 민병대는 지난 15일에도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자치구역인 에르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해 가지고 로켓포 공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또 민간인 8명, 미군 1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달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대외적 군사활동이어 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시간으로 25일 성명을 통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리아 동부에 친이란 무장단체가 쓰는 시설을 공습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라크 주둔 미군과 연합군에 대한 위협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실행됐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커비 대변인은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미 국방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가지고 미군이 카타이브 헤즈볼라와 카타이브 세이어드 알 슈하다 등 같은 이런 이란 지원 민병대가 사용하는 시리아 국경 통제 지점에 위치한 여러 시설을 파괴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번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민병대 전투원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로이터 통신은 미군의 이번 공격은 상대적으로 범위가 한정됐다 그러면서 이 영내 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중동에 퍼져 있는 친이란 군사 세력은 크게 4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됐던 시리아의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가 있고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의 헤즈볼라와 하마스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이번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전적인 환영을 나타내면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이번 시리아 공습에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공습 내용을 사전에 알려줬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미국의 시리아 공습 의미가 뭔지를 좀 명확하게 좀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리아의 민병대에 대한 미국의 전격 공습은 우선 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처음 단행된 군사행동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복 공습입니다. 국방부의 커비 대변인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공습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연합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점, 이걸 분명히 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이 바이든 정부의 불량국가 대응법에 대한 기본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라는 점에서 미국의 동맹국들과 대치 상태에 있는 이 국가들에 대해서 큰 울림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이 테이블에는 대화 카드도 있지만 무력 카드도 함께 올려놓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시리아 공습이 명확하게 보여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부에서 가진 연설에서 또 그런 말을 했는데요. 외교에서 대화와 군사카드 모두를 활용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국방부와 국무부가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방부는 무력이고 국무부는 대화죠. 이 국방부와 국무부가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국가안보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조율할 것이고 로이드 오스턴 이 국방장관은 우리 군사력이 외교정책,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전 세계 미군의 준비태세를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더불어 이란과의 핵 합의 복원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이란에게 보란듯이 친이란 민병대를 공습했다는 점, 이건 이란에 대해서도 외교적 옵션이 있겠지만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선제압을 했다,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죠. 또 이 바이든 정부의 시리아 민병대 공습에 대해서 미 정치권도 미국에 대한 공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와이타임스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완전히 양대 세력으로 갈려져 있는데 이런 양대 세력을 묶을 수 있는 좋은 이슈가 뭡니까? 바로 이런 군사 옵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리아 민병대에 대한 이번 공습이 바로 그런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여기서 주목을 좀 해야 될 것은 이번 시리아 민병대에 대한 전격 공습이 이란과 합작을 해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에게도 상당한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시험하기 위한 도발이를 한다든지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이 바이든 행정부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군사 옵션도 얼마든지 전격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북한의 김정은에게 엄청난 압박이 될 겁니다. 아마 이 시리아 민병대에 대한 공습이 있었을 때 김정은은 지하로 또 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미국의 군사력을 지금 동북아시아에 집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일본 해역을 넘긴다든지 일본 본토를 넘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또 아니면 또 다른 이 핵실험 등을 통해서 주변의 동맹국들을 위협한다 그러면 미국은 언제든지 군사 옵션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이 교체 작업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경고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미국을 보면 민주당은 군사적인 그런 행동들을 잘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은 평화, 대화 이런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정권이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상하원의 군사 관련 의원들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리아 민병대 공습은 미국이 동맹국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군사 옵션을 단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는 점,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미국의 시리아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김정은은 다시 한번 목을 이렇게 움츠리면서 지난해 10월과 올 1월에 열병식을 통해서 과시했던 이 ICBM과 SLBM에 대한 시험 발사, 뭐 이런 대대적인 도발 계획 자체를 다시 휴지통에 집어넣지 않았겠느냐, 포기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마 상당히 김정은이 겁을 먹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김정은이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예년에 이 자주포 화력 과시 수준 정도로 머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SLBM이라든지 ICBM 같은 걸 도발하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민주당의 바이든 정권에서는 정말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